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답답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3월 달은 과연 지난 1월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9% 하락한 23,49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24% 하락한 1,649달러, 6의 XRP는 1.21% 하락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4%, 1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도 숏 포지션이 59%,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8%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숏 포지션이 우세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주식들은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존스의 경우는 플러스 1.05%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76%, 나스닥 100은 0.89, 나스닥 종합지수는 0.73%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전날 대비해서 0.57%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도 1315원으로 어제 대비 0.42%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의 움직임에 제동이 조금 걸린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3월 21일부터 20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 FOMC에서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50bp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은 두려움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100년 이상 이어진 기술적 지표인 다우 이론이 미국 증시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우 이론이라는 것은 크게 보았을 때 다우 지수와 다우 운송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산업재와 운송주 간의 시장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지수 간의 관계에서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확실히 성립하려면 평균 지수끼리의 추세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 다우 운송 지수가 페덱스나 UPS와 같은 이제 물류회사, 그리고 항공사, 철도회사 같은 이런 상품 이동을 담당하는 우송 관련 경기 민감주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 다우 지수 대비 선행성을 갖는다라고 여겨지게 되는데요. 현재 다우 운송 지수와 다우 지수 사이에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약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의 차트는 다우 지수, 밑에 차트는 운송 지수를 나타내는데, 지난달 초부터 밑에 차트인 다우 운송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상승을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다우 지수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약세 다이버전스는 주식시장에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며 약세장 신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올해 암호화폐 ATM기 대 이상이 철거되는 등 부정적인 모습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 탐리의 경우는 지난 2월 미증시가 지나친 약세를 보였다며 이번 3월과 다가오는 4월의 경우 강력한 저가 매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나오는 가운데 암호화폐 공룡 기업들의 암호화폐 진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세계 최대의 상거래 업체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마존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과거부터 아마존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 관련 긍정적인 뉘앙스를 펼치게 됩니다. 이제 2017년 중반 크립토 사업 관련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세히 알아보니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추진은 사실이었으며 작년 극심한 크립토 윈터 당시 아마존의 CEO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NFT 관련하여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에 오늘 아마존의 자회사 중 한 곳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게서 크립토 관련하여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 반겨주게 될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오스트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웹3 개발 가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IOST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IOST 커뮤니티 관리자 제니 공식 미디엄을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아마존 웹 3.0 솔루션을 이오스트 생태계에 적용하고 디파이, NFT, 게임파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라고 젠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알트코인과 굵직한 기업들 간의 소식들, 파트너십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찾아보니 지난 1월 아발란체에서 기업과 기관의 블록체인 채택을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2년 전 파트너십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전 2020년 당시에는 사이퍼리움과 파트너십이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기관들의 채택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식은 이러한 것이 아니죠. 이제 얼마 전 앵커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발표를 통해 이 장중 70% 이상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마존 자체 내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통하여 이더리움 또는 다른 알트 프로젝트를 통하여 결제나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 관련 규제들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굵직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며 이번 연도 2023년 어느 정도 완비가 된다면 아마 그저 희망 회로가 아닌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지난해이죠. 2022년 11월 FTX 사태 발발 이후에 크립토 규제에 관한 속도는 전례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미 SEC의 경우는 이를 악용하면서 오히려 크립토 마켓의 옥새를 더욱 걸어 잠그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 정부와 CFTC의 반발 또한 상당히 거센 상태이죠.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화폐, 상품, 증권, 자산 등등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화폐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원자재 혹은 자산의 성질을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화폐의 정의에서 제외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사우스 다코타주 암호화폐 통일상법서 인제 제외 법안 발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의 정의에서 제외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핀볼드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통일상법 조항 개정안에는 화폐란 국내 혹은 해외 정부가 승인한 거래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승인하거나 채택한 화폐만이 화폐 정의에 포함되며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조직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화폐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안 발의 자체가 큰 파장이 있을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미 와이오밍주의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미국의 각 주마다 크립토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곳들이 많은 상태이며 중구난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일리노이 주 또한 뉴욕의 비트 라이선스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이 법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등 가파른 규제의 진전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이 규제 관련 분수령이 될 만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제 법안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나쁘게 볼 일은 아니죠. SEC가 규제를 막지 말고 CFTC가 크립토 마켓의 규제를 관할할 수 있기를, 이로 인해 시장 성장 동력의 규제 기관이 장애물이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지금 기준 금리를 5.5%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4.75%인 미국의 기준 금리는 이제 5.5%까지 0.75%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용어도 낯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올려도 5.5%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는 큰 상황인데요. 물론 크립토 윈터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사태로 비트코인 가격을 무조건 낙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언제나 우상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 퀀트는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뷰에 이 관점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SOPR 비율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미 지난 2022년 11월에 바닥에 도달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편 것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추세상 11월은 완벽한 저점에 해당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11월 FTX 사태를 생각해보면 당시 비트코인 1만 달러 붕괴로는 꽤나 힘을 얻었죠. 그래서 1만 불 아래 또는 8천 달러까지 하락을 하면 매수를 시작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1월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2만 3천 달러를 안정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죠. 이 비트코인은 가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온체인적으로도 이 사이클적으로도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한 상황입니다. 흔히 투자를 할 때 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을 하죠. 이 최대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만들어질 때 사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 매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투자자의 심리에 의존하지 않고 수치에 따라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이미 매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과거 바닥 수준인 17,0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면 지금 매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17,000달러는 바닥이지 무릎이 아닙니다.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17,000달러를 바닥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특정 세력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비트코인은 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정하지도 여론을 조성하지도 못합니다.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없죠. 이 다른 알트와 비트를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나이지리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난 후 훨씬 많은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을 쌓을 무언가를 찾게 되겠죠. 이 개인이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금 ETF를 하자니 빠르게 현금처럼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그러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달성되면 이런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불을 저장하고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지난 1월처럼 크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이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